네, 긴급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이죠. 세 번째 발사가 예정돼 있었던 나로호에 기체에 또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발사가 중지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시도였는데 아마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우주 개발, 우주 탐험의 어떤 험난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로호는 세 번째도 실패하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네, 관련 영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분명히 준비가 다 됐다.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발사 앞두고 또 문제가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나로호 발사는 중단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관련주들도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정현 기자.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 현지에서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시장 전략이라든가 확대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어떤 현장에서 보고 왔다고 했는데 자, 현대기아차 북경과 베이징하고 상하이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일단 북경을 중심으로 현대차가 들어가 있고요. 상해시가 속해 있는 그 강소성 옌청의 그 난징 근처에 기아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외국의 업체들이 진출하는 그 조건으로 자국 내 로컬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거를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도 북경기차라는 그 북경의 로컬 회사와 함께 베이징 시엔타이, 그 북경현대라는 현지 합작 회사를 50대 50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북경현대의 성장 속도는 꽤 상당합니다. 지난 2002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지난 7월에 북경 3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연산 40만 대 규모거든요. 베이징 1, 2공장을 더해서 모두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겨우 10년 만에 갖추게 됐는데요. 뭐 상해 GM이나 뭐 폭스바겐 같은 곳이 이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는데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들어봤더니 뭐 현지에는 그 언론들에서 그 시엔타이 수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현대 속도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양적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기아차도 옌청시의 3개 공장을 지금 세 번째 공장 건립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여름에 3공장 건립에 착공을 했습니다. 1, 2공장 생산 규모가 연산 43만 대 규모인데요. 30만 대 규모의 기아차 3공장이 중국에 완공이 되면 기아차 역시 73만 대 규모의 꽤 큰 성장, 그 질적인, 양적인 규모를 갖추게 돼서요. 모두 더하면은 한 2014년, 2015년 정도면 현대기아차의 연산 규모가 중국에서 한 174만 대, 180만 대 가까이 이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174만 대 정도면은 중국 내 한 몇 위 정도가 되는 건가요? 한 넘버 2, 3 가나요? 한 3위 정도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해를 중심으로 GM과 폭스바겐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한 300만 대 정도 규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GM이 한 190만 대 정도로, 한 150만 대 정도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그에 이어서 현대기아차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 생산량이 팍팍 늘고 있는데 생산한 만큼 판매도 좀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현대기아차가 3공장을 각각 건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 중국이 상당한 레드오션이고 자동차 시장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양적으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뭐 올해 당장으로는 뭐 성장 속도가 괜찮습니다. 판매가 총 현대기아차를 2개를 합쳐서 117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올해 생산 공장 이 생산 규모가 훨씬 확대되면서 올해 8월까지 누적 판매가 북경현대 51만 대, 또 기아가 한 29만 대 정도로 80만 대 이상을 판매해서 올해 총 판매 대수는 작년 110여만 대를 훨씬 웃돌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도 한 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요. 그 폭스바겐과 GM에 이어서 중국 내 3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고 3위 정도. 시장 점유율 10%.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10대 중에 한 대는 뭐 현대기아차다. 그렇습니다. 특히 북경에 가면은 뭐 대부분의 택시나 준중형 차들은 모두 뭐 거의 다 현대차일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외제차하고 경쟁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K9 중심으로 좀 대형차가 좀 현대기아차의 대형차가
좀 중대형 이상의 그 고급차가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가요? 일단 뭐 국내에서 말씀하신 네. 대로 월 2,000대 판매를 목표로 했던 이 K9이 지금 뭐 500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희소 가치가 높아진 차로 좀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수가 중국에서도 없다. 뭐 상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중중형 위주로 인기가 많고요. 사실 그 중대형 이상의 세단들은 아직 런칭을 크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이 자동차 장난감으로 보이는 이 모델 앞서 오프닝에도 소개를 드렸던 네. 이 두 가지 모델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게 이 빨간색, 붉은색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로 신형 아반떼로 알려진 차인데요. 중국명은 랑동입니다. 뭐 명랑하다 랑에 뭐 운동할 때 동자에서 뭐 다이나믹한 성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지에 맞게 이름도 이렇게 랑동으로 바꿨고요. 보시면 이 크롬 장식이 아주 두드러진 높여주시죠. 네, 이 크롬 장식이 아주 두드러진 이런 거대한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이요. 우리나라에선 좀 이게 좀 촌스러운 거 아니냐, 촌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네. 중국은 워낙 대물주의 또 확대 지향의 나라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따라서 차체도 한 40mm 이상 늘렸고요. 다르군요. 네,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고도 전장은 40mm 이상 늘렸고 전고도 한 10mm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국내에선 소나타급의 그런 크기를 가진 차고요. 이 K3도 보면은 국내에선 그냥 아주 소소한 높이 있네. 네, 소소한 그물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중국에선 마치 K9과 비슷한 그러니까요. 그런 거대한 크롬 장식의 아주 돋보이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왕관처럼 K3군요. 네, 왕관처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체도 키웠고요. 범퍼도 보면 헤드램프를 쭉 찢어놔서 더 좀 거대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좀 많이 바꿨는데요. 이렇게 네. 현대기아차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지 전략형 준중형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네. 일단 준중형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이 랑동이 한 월 15,000대 정도 15,000대. 팔리고 있으니까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선루프도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오늘 이렇게 다치입니다. 이것도 다치는 아주 정교한 모델이고요. 오늘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좀 열어놓죠. 뭐. 네,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접히고요. 와이퍼도 움직입니다. 약간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중대형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제가 그러니까요. 말이 끊겼는데요. 네. 이제 그래도 차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국에서 그러니까. 준중형 인기가 많다고 해도 좀 팔아서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하면 중대형 차들을 팔아야 중대형 됩니다. 팔아야죠.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도 K5나 소나타 같은 차들을 또 신형 산타페들을 이제 투입할 계획이 있고요. K5는 좀 전에 런칭이 됐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월 5,000대 가량의 판매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000대. 5,000대면 사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연간 1,50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이 관건은 그 현대기아차가 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얼마나 더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GM 이런 데는 좀 중대형도 좀 팔리겠죠. 상대적으로 좀 현대기아차가 그 부분은 조금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갈 길이다. 네. 넘어야 될 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7, 뭐 K9 이런 거막 제네시스 막 팔아야 될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에쿠스도 팔아야 되고요. 에쿠스 팔아야 되고. 야, 에쿠스 팔리면 뭐 신나겠네요, 진짜 현대기아차. 네, 남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속도전 일단 물량 공세 이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성공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지금 조정현 기자가 해줬는데 좀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그 북경과 상해에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 번호판이 아예 없는 차들을 그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요. 번호판. 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차를 따로 판매를 하고 또 번호판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등록 세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중국 정부가 이 번호판의 가격을 지역별로 달리 매기는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지적으로 이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과 상해 같은 곳은 적극적인 수요 억제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북경이나 상해 같은 곳에 가면은 거의 뭐 오전 오후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지금 영상에는 굉장히 한산한 모습인데요. 네. 차가 엄청나게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 모습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중국 정부가 아주 강력한 번호판 그 억제 정책을 매기고 있습니다. 상해를 기준으로 하면 번호판 가격이 1,3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의 뭐 이런 차들 준중형 차들과 비슷한 가격대를 그 번호판을 따로 또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차량 신규 공급을 억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중국의 연산 자동차 시장 규모가 1,500만 대이고 또 지속적으로 뭐 성장은 안정적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의 내수 자동차 시장이 한 25% 이상의 아주 놀라운 속도로 고성장세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게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한풀 꺾이는 것과 맞물리면서 앞으로는 한 자릿수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한 9% 이상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난 3분기에는 한 7%대로 7.4%로 내려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요. 이런 영향은 지금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간 외국 업체들, 합작 형태로 들어간 외국 업체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또 중국 정부가 그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서 그 자국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그 연산 400만 대 이상의 거대 로컬 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현대기아차 같은 글로벌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중국 시장 어떤 전략, 과제 이런 것들 짚어주셨습니다. 뭐 아직 그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경제의 나라가 좀 이제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뭐 하향 곡선으로 갈 걸로 예상되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실적이 좀 현대기아차 다 나왔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현대기아차 실적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현대차의 실적이 먼저 발표가 됐죠. 그렇죠.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20조 원, 또 매출 19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게 한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이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3%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세를 뭐 거뒀으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선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부진은 맞습니다. 내수 판매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5.6%가 감소했으니까요. 상당한 감소세를 겪었는데요. 다만 비해서 줄고 있군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5% 이상이면 뭐 경제 성장을 감안하면 아주 많이 줄었는데요. 줄은 거고요. 네, 하지만 안 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걸 또 글로벌로 만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가 된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 네, 특히 유럽의 경제 위기가 상당한데 유럽에서 10% 이상의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거뒀으니까 참 아주 상당한 수준이고요. 매출이 19조 원에 영업이익이 2조 원이면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영업이익률도 아주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기아차가 다만 시장의 컨센서스에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뭐 전분기와 비교하면 상당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기아차도 그래도 역시 전년과 비교하면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4%대의 영업이익 신장세를 달성을 했으니까요. 뭐 아주 나쁘진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아차가 또 이제 줄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 보면 또 그렇게 발표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너무 실적 좋다 그러면 또 노조가 또 연말에 또 많이 달라 또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경제 민주화니 뭐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잘 나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네. 우리 잘 나간다 그러면 그래 잘 나간 만큼 좀 이렇게 떼어다오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실적을 기아차 주가 오늘 5%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연말 그다음 내년. 자동차 업체들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에서 계속 승수장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나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선방은 했다고는 하지만 뭐 아주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뭐 승승장구라고 얘기하기는 아주 뭐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내수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낮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침체나 가계대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내수 시장이 따로 잘 굴러가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요. 게다가 소비자들의 니즈나 그 욕구가 패턴이 변화하면서 4천만 원대의 수입차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시장 잠식도 꽤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로는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 위험도가 아직 상존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굉장히 침체를 겪었던 토요타, 뭐 물론 최근에 다시 리콜 사태가 불거지긴 했지만요. 그러니까요. 토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업체들이 다시 그 미국에서 고속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 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도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뭐 추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아주 짙게 상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뭐 수입차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AS망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뭐 내수나 글로벌 모두에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차 네. 내수 시장에서 어떤 그러니까 외제차 점유율이 좀 높아가고 있나요? 내수 시장에서? 지금 뭐 이미 10% 이상대로 치솟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20%, 25%로 올라서는 건 거의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현대기아차가 안방 시장에서 독주를 한다. 뭐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시대는 좀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현대기아차도 문제지만 뭐 쌍용차나 르노, 삼성, 한국제미 같은 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업체들이 정말 생존의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현 기자와 함께 현대기아차 실적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 성장 전략과 앞으로의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주가는 뭐 최근에 현대 좀 자동차 업종들 좀 모멘텀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실적이 좀 안정성 유지되면 나중에는 좀 어떤 그 가치 기업 가치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조정현 기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그간에 보였던 그 신장 판매 대수의 증가,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 더불어 높은 마진율 이런 것들은 좀 약간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일이화가 이 조유 대표 소송에 휘말린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